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장암의 최신 표적 치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앞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최신 표적 치료는 대부분 이제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아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보시는 분들은 아, 저런 치료가 요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전이성 직결장암에서 전신치료,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에서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약제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선생님들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진행성, 우리가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치료를 진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이고요. 우리가 이 결장암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보통 이제 제가 하는 항암제 치료는 수술 이후에 보조요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장암은 앞에 이제 방사선조약과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항문 조인근을 살려야 되고 국소 재발을 줄여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미리 이제 항암 방사선을 시행해서 이 병을 충분히 줄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병기에 따라서 이제 보조 항암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이성 직결장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두 가지 병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병이 아니고, 이 병 자체는 이제 전신 질환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소 치료인 수술이나 이런 치료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전신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항암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이제 항암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불려서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항암제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5FA라는 항암제와 옥살리플라틴, 이르노테칸 이런 항암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표적 항암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 표적 항암제가 표적으로 하는 대상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혈관, 그래서 혈관을 고사시키면 암세포가 죽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근거로 이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제, 그리고 이제 상피세포, 이 암세포가 빨리빨리 자라지 않도록 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세포독성 항암제와 주로 병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 발생에 이제 관여하는 여러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암세포는 결국 피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이런 혈관 생성과 관계 있는 표적 항암제가 이런 항암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암세포 자체의 성장,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떤 유전자 변이를 획득함으로써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죽지 않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표적 항암제가 우리가 이제 그 세톡시맙이나 파니투맙과 같은 항암제,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암세포의 이런 성장과 관련된 표적 항암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암세포에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 변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라스라는 변이가 있고요. 이 라스라는 변이가 있는 경우에 아까 세포 성장과 관련된 항암제를 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럼 다른 변이도 있나? 다른 표적에 들을 수 있는 약도 있나? 이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라스 변이 외에도 우리가 라프나 이제 뭐 헐투 이런 변이들을 이제 찾아내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표적 항암제가 이제 다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제로 이제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 약제를 우리가 이제 전이성 대장암이 있는 환자에서 1차 요법으로 기존의 항암제에 이제 베바시주맙을 병합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암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고 환자의 생존 기간도 많이 연장되는 것이 보고됨으로써,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연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 약제를 기존 항암제에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성장과 관련된 이제 세톡시맙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 약제는 이제 마찬가지로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1차 요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요 세톡시맙은 이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이 암세포 중에서는 모든 암세포에 다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라스라는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 이 약제를 사용하였더니 환자의 암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환자의 생존 기간도 연장되는 것이 보고됨으로써, 아, 기존 항암제에 이런 라스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이런 세톡시맙을 병합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요법으로 사용할 때는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나라에서도 보험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라스 변이 말고도 라프와 이제 헐투 증폭이 있는데, 이 라프 변이는 꼭 대장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흑색종이나 아니면 갑상선암에도 존재하는 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흑색종에서 이 라프 변이가 있는 경우가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이 약제 라프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를 썼더니 굉장히 약에 대한 효과가 좋아서 반 정도는 줄어드는 걸 보였는데, 대장암에서는 이 라프 변이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릴 때 한 5% 정도에서 발생하고요. 이 라프 변이 있는 환자에서 약을 썼더니 별로 흑색종과 다르게 이 라프 표적 항암제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이런 이 기전을 살펴보았더니, 기전상에서는 이 라프를 아무리 억제해도 이 계속 그 아래 위로 하는 통과하는 다른 길들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계속 세포 생장이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이 라프 억제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요즘 이제 라프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라프를 억제하는 항암제 말고도 그 전후에 있는 그런 이제 신호 전달 체계를 같이 억제하는 여러 가지 표적 항암제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연구에서 실제 이전에 항암제를 굉장히 많이 썼고 이런 환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률이 한 반 정도 환자분에서 이제 이런 반응률이 높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투 증폭은 사실 유방암에서 헐투 증폭이 한 20% 정도에서 존재하고, 이 헐투 증폭이 있는 환자에서는 유방암 표적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제 예전과는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이 예후가 아주 좋아진 그런 이제 표적 항암제의 굉장한 성공 신화를 일으킨 이제 타입 중에 하나가 헐투 양성 유방암인데, 실제로 대장암에서 헐투 양성이 한 3% 정도 보고가 돼서 이 3%면 굉장히 빈도가 낮은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라스나 라프나 이런 변이들과 같이 겹쳐서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한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라스 변이도 없고 라프 변이도 없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헐투가 있는지를 봤더니 그런 환자에서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이런 헐투 변이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이런 환자에서 유방암에서 사용되는 그 헐투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 보았더니 실제로 이런 환자에서도 반응률이 한 30% 정도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서, 현재 이런 이제 대장암에서 여러 가지 변이들을 찾아냄으로써 이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암에서 유전자 변이가 사실은 대장암 발생의 거의 한 80~90%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DNA가 이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안정된 구조에서도 물론 이제 이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세포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즘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환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를 유도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 T세포가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 역할을 하지 않는 걸 봤더니 이 T세포에 있는 수용체가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질 때문에 억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발견됨으로써 이 억제를 이제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세포랑 우리 면역세포랑 손을 잡고 있는 거를 딱 잘라주는 그런 이제 기전으로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개발이 되었고, 실제로 이런 현미 부수체 불안전성 환자에서 대장암에서는 약 10% 정도고, 사실 전이성 대장암에서는 5% 정도 차지하는 환자분들인데요. 이런 환자분들에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였을 때 반응률이 한 40%. 물론 이 환자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표준 항암제를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그런 환자들인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서 반응률이 한 40% 정도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반응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부수체 불안전성이 없는 환자분과 있는 환자분 비교하였을 때 이런 반응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이제 질병이 조절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잘 유지되는, 이게 요즘 나오는 면역 그 항암제의 이제 특성이기도 한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오래 유지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어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FDA에서 기존의 항암제에 계속 실패한 대장암 환자에서 이런 현미부술제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면역 항암제를 쓰고 있다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분들의 치료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우리가 세포독소 항암제에 표적 항암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를 현재 이제 표준요법으로 하고 있고, 표적 항암제는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이제 약제와 그다음에 세포 성장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 특히 이제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이 표적 항암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유전자 변이 여부에 따라서 최근에 뭐 라프 이니비터라든가 우리가 유방암에서 사용되는 헐투 표적 항암제가 현재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런 면역 항암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우리가 처음부터 쓰는 환자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 치료에 계속 반응이 없었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